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선을 유지할 탄약, 장비를 움직일 연료, 병사들을 먹일 전투 식량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의 중요한 보급품 중에는 상상도 못할 품목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왜 하필 아이스크림이었을까요? 당시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아이스크림은 단순한 후식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맛을 떠올리게 하고 병사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강력한 심리적 보급품이었죠. 이번 영상에선 2차 세계대전 미 해군과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아이스크림 제조를 금지할 때 미국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활용했습니다. 당시 구축함보다 큰 함정에는 대부분 게덩크바라고 불리는 작은 매점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담배, 콜라, 사탕, 초콜릿 등을 판매했죠. 아이스크림은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는데 이 때문에 줄까지 서가며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선 재밌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수병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두 명의 소위가 계급을 이용해 새치기를 하려 했습니다. 수병들은 불만이었지만 길을 비켜줬죠. 그렇게 소위들이 앞에 서려고 하는 순간 같은 줄 뒤쪽에 서 있던 더 높은 계급의 장교가 소위들에게 뒤로 가서 줄을 서라고 명령하며 안 그러면 둘 다 함장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높은 계급의 장교는 다름 아닌 사성 장군인 윌리엄 홀시 제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천국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소형 함정은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드물었고 보급 의존도가 높았죠. 거대한 항공모함의 동료들이 아이스크림을 즐길 때 소형 함정의 병사들은 그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군 수뇌부는 이 아이스크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기 유지 차원의 조치를 취합니다. 미군 수뇌부의 해법은 엄청났습니다. 바로 1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200억이 훌쩍 넘는 거액을 들여 바다 위에 아이스크림 공장을 띄우는 것이었죠. 당시 강철이 부족했던 미 육군은 콘크리트 바지선을 운용했는데 그중 3척의 BRL, 즉 대형 냉장 바지선이 있었습니다. 해군은 그중 한 척을 가져와 완전히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것이죠. 이 배는 이름처럼 1500톤의 냉동육류와 500톤의 야채 등 신선식품을 저장하는 거대한 해상 냉동고의 역할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단연 아이스크림 생산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7분 만에 약 10갤런의 아이스크림을 쉴 새 없이 생산해냈고 교대 근무 한 번에 약 500갤런을 생산, 최대 2000갤런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콘크리트 배는 동력 장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예인선이 끌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울리시 완초 같은 서태평양의 전진기지에 정박하며 자체 시설이 없는 수많은 소형 함정과 전방부대에 아이스크림을 대량으로 보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바지선을 이용한 아이스크림 보급은 전쟁 말기에 도입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앞에서 말한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아이스크림 보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분하지 않은 보급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가장 유명한 방법은 일명 조종사 몸값입니다. 태평양에서의 치열한 전쟁 중 아군 조종사가 바다에 불시착하는 일은 적지 않았고 광활한 바다를 수색하는 중소형 함정이 조종사를 발견할 확률은 당연히 가장 높았습니다. 아군 조종사를 구하는 것은 정말 명예롭고 뜻깊은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달콤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당시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 한 명의 가치는 매우 높아 조종사 회수는 최우선으로 여겨졌는데 조종사를 발견한 함정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대한 항공모함에 무선으로 연락해 조종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몸값은 돈이나 연료가 아닌 아이스크림이었죠. 이 인질극은 태평양 전역에서 여러 번 이루어졌던 비공식 거래였는데 항공모함은 귀중한 파일럿을 무사히 돌려받으며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고 중소형 함정은 명예와 함께 그토록 원했던 아이스크림을 얻을 수 있었으니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였습니다. 몸값으로 내놓을 조종사조차 없었던 조종사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재료를 구해와 자급자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부 해군 항공대 조종사들은 주방에서 우유, 설탕, 바닐라 혹은 코코아 가루 등을 섞어 금속통에다만 밀봉한 뒤 이를 비행기에 고정했습니다. 높은 고도의 차가운 공기는 통을 급속 냉각시켰고 기체의 진동과 기류는 아이스크림 통에 미세 진동을 줘 교반기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디저트를 만든 것이죠. 임무에서 돌아오면 갑판 위에서 즉석 배식했는데 대체로 먹을만 했다는 증언이 많다고 하네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의 일탈이었고 규정상 권장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의 아이스크림 사랑은 때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중 널리 알려진 일화는 USS 렉싱턴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942년 5월 태평양 전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해전이었던 산호해 해전. 미 해군 주력 항공모함 중 하나였던 USS 렉싱턴은 일본군의 어뢰와 폭탄에 맞아 경납고와 연료계통 곳곳이 손상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는 화재 진화와 복구가 가능해 보였지만 곧 통제불능의 화재와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더 이상 전투 유지는커녕 병사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배에는 끝내 퇴함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를 버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생존자 해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퇴함 직전 게덩크에 남아있을 아이스크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소방도끼로 게덩크의 자물쇠를 한 번에 부숴버리고는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의 철모를 벗어 그 안에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이 든 철모를 가판이 동료에게 던져줬고 이를 본 다른 동료들도 뒤따라 아이스크림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퇴함을 위한 점호가 이루어졌을 때 가판위의 모두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 해군과 아이스크림에 관한 전설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바다위 공장부터 격추된 조종사를 구하기 위한 몸값, 그리고 침몰하는 항공모함에서의 마지막 한 스포까지 미 해군에게 아이스크림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었습니다. 망망대해 위 고된 해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녹이고 병사들의 사기를 최고로 유지하는 비법이고, 이것이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까지 모든 함대에 아이스크림을 보급하려 했던 명확한 이유였죠. 그 어떤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승리를 위한 전략물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여유와 압도적인 보급 능력이 그 어떤 신형전함보다도 공포스러운 미국의 힘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